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더니만 비가 내립니다. 네. 오늘도 참 걱정 속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 주말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뭐 3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분위기에 여기저기 난리더라고요. 어디 탈레나 유튜브나 네네. 여기저기 이제 월요일에 얼마나 빠질 건가 이런 우려에 좀 휩싸여 있는데, 오늘 시작 낙폭은 굉장히 컸고, 아침 한 오전 점심까지만 해도 막 알림이 오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데 막 몇 프로 이상 빠지거나 이런 거 오면 알림을 오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뭐 5% 이상 빠졌다, 뭐 3% 이상 빠졌다 이런 게 막 알림이 오면서 조금 네. 좀 컸는데. 근데 아침 시초가는 괜찮았는데 시초가 끝나고 9시 반부터는 쫙 밀리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오후에 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미국에 비하면 아주 선전하면서 마무리된 하루였고, 반도체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는 선전을 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컸죠.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밸류업 계속할 거다. 이 뉴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사실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시장 다 많이 떨어졌었는데 밸류업 종목들이 가장 빨리 좀 반등을 시작은 한 것 같아요. 네, 은행주도 뭐 낙폭 엄청 컸었다가 플러스로 많이 전환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반도체 업체들이 좀 크게 이렇게 반등을 좀 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94% 하락,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전쟁 관련된 리스크도 있지만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이 자꾸 이연이 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코스닥 종목들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오늘은 또 바이오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좀 낙폭은 돌렸지만, 그리고 2차전지 하락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중동발 이렇게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WTI나 이제 유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유가는 별로 이렇게 안 오르고 유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이 오히려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막 5% 막 6%씩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지 오늘 뭐 가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의료정밀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체가 뭐 DI가 19% 상승, K시텍이 5% 상승. 오늘 좀 소부장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부 그리고 케미컬도 조금 오르는 모습이 있었죠. 네. 오늘은 뭐 HBM 쪽보다는 일반 D램 쪽 레거시 소부장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현대차의 1조 4천억 규모로 이제 자동차 부품 수주한 덕양산업이 오늘 24% 상승했고, 기아도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인지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나오션, 항공우주 뭐 4%대, 2%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사실 방산주는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현대로템도 마이너스가 났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격 우려가 좀 시장을 많이 짓누를 예정이었으면 방산주가 좀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오르더라고요. 방산주가. 시작부터 이렇게 안 올라가지고 전쟁 리스크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우려가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또 반격할 거다 이런 예측 외신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밤까지는 한번 긴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전쟁 없이 끝났으면 좋겠고, 진짜 좀 답답해요. 드릴 말씀 많지만 말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에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집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관련된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지금 이스라엘 있었으면은 정신 없었을 거잖아요. 대피하고 난리 하루에 1조 이상을 썼다는 아이언돔 있잖아요. 다 요격 미사일 다 하는 걸로 1조 이상을 썼다는 설이 있어요. 좀 과장인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래도 휴전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쟁 안 나고 있다는 거에 좀 감사. 그래도 외국인들 눈에는 뭐 중동 여기 위험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지. 외국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의복 관련되는 쪽은 해결될 그게 여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요가 좀 반등이 요원합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10% 하락했고요. 워낙 많이 올랐었죠. 지난주에 이제 수주 이슈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수주가 아니라 그거죠. HBM용
뭐 동박 승인받았다 네. 해가지고 AMD 승인받았었죠. 그리고 LNF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3, 4%씩 하락을 했고, 뭐 삼성전기, 이스페타시스, LG이노텍, 삼성전자까지 뭐 1에서 3%대 사이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0.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장중에는 뭐 한 2%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하이닉스 실적 발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이제 뻔했잖아요. 마이크론이 먼저 보여줬으니까 1, 2월 달에 굉장한 이제 디램 가격 상승을 이미 예견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삼성전자가 보여줬으니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알려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HBM 비중이 얼마나 될 거냐가 제일 관심이에요. 그리고 HBM 마지막 한 50%씩 나오면 의외로 그럴 리는 없겠으나 삼성전자의 이익에 육박하거나 상당히 비슷한 뭐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웃기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삼성전자를 네. 삼성전자는 뭐 정도까지는 휴대폰 사업부가 있으니까 상당히 막강하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휴대폰에서 보는데, 막 4조씩 벌잖아요. 네,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의외로 실적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일반 디램 쪽도 결국에는 이제 HBM의 그 영업이익률까지도 일반 디램에서 뽑아 먹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도 오늘 좀 들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1분기가 끝이 아니고 2분기, 3분기 갈수록 네. 빠른 회복들이 좀 기대가 되고, 네, 오늘 사실 이스라엘 이슈가 좀 어떻게 끝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했고, 이란이 주말 사이에 한 300기 정도의 자폭 드론이랑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한 99%를 격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근데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거는 79년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차 중동 전쟁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로이터 통신은 무서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르면 15일, 오늘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을 반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도 이스라엘의 강요 다수가 이란 보복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신 전망을 보면은 보복은 시작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장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끝나긴 했는데, 결국 만약에 진짜로 오늘 밤에 보복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유가도 좀 반응을 하고 시장도 내일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사히 그냥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전쟁을 당하는 사람, 서로 하고 당하는 사람도 제일 끔찍한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쟁 리스크로 IT가 처음에 좀 빠져서 시작했던 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IT 수요가 이 전쟁이 좀 확전이 되면 줄어들 것이다. 뭐 일리는 있지만 계속 이 AI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은 좀 치열하게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이 이제 연평균으로 32%씩 계속 성장을 해서 31년도 되면 이제 175조 원 시장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 시장 조사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AI 시장이 커지려면 전제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도 2028년도까지 135조 원을 투자해서 이 데이터 센터들을 구축하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한다라고 외신에서 보도가 좀 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 기업들 그리고 개발자들이 우리 거 써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 쓰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우선 영국에다가도 수년 동안 한 4조 3천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고, 일본에도 2년 동안 4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AI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와 오리건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우디에도 짓고 말레이시아에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에다가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이 제일 먼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시작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이 한국 그 롯데정보통신의 데이터 센터 3곳을 임차하면서 한국 진출을 시작을 했고, 2021년도부터는 서울에다가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2016년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인천에다가 자체 데이터 센터 신축 허가를 받아서 5년 동안 한 8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2017년에 임대로 시작을 해서 2020년에는 부산에다가 자체 센터를 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알리바바도 22년도에 서울에다가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했고,
그리고 뭐 빅테크 때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사들,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렇게 열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구리 가격이 안 그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선물 가격 12,000불 전망도 올해 말에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리 관련주들, 뭐 전선 관련주들 다 구리 가격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리가 그냥 전기에도 쓰이고 이제 송전에도 쓰이고 많이 씁니다 지금. 네. 좋네요. 전력기에도 쓰이고. 네. 네. AI 쪽, 이 뭐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쪽은 계속 좋은 소식만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12단 HBM3E 이거 엔비디아 납품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네. AMD의 납품을 성공했다라고 아주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시로 알려진 건 아니라서 회사 측에서 공식화해 준 건 아니고요. 2분기부터 양산하는 AMD의 이 인스팅트 MI350 이 칩에 이제 결합이 돼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칩은 이제 전작 대비해서 공정을 원래는 전작은 5나노였는데 4나노로 변경을 했고요. 그 전작에는 HBM3 제품이 탑재가 됐는데 이번에는 HBM3E가 탑재가 돼서 대역 폭이 한 30% 이상 확대가 됐고 학습이나 추론 시간도 크게 단축을 돼서 큰 성능 향상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주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아침에 나왔는데 소식이. 그래서 아직은 좀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퀄러파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했음에도 뭐 근데 좀 저것도 좀 의혹이더라고. 저 누구야? 젠슨 왕이 그렇게 어프로브를 딱 찍고 갔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네. 언제 어프로브드인지는 안 적었잖아요. 이게 뭐 그래도 올해일 수도 있는데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어프로브드라고까지 얘기했으면 근데 그게 누가 했냐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양산성이에요. 핵심은 예를 들어 10개 만들어서 1개 납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모르겠어. 그 납품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10개 만들어서 1개 납품하고 9개 못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만들수록 손해니까. 지금 하이닉스 수율은 한 70% 정도로 네, 알려졌는데 정도. 네. 삼성이 좀 많이 못 미치면 납품을 했는데도 이제 기대할 만한 마진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20며칠에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SK증권에서 목표가를 14% 상향해서 2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18만 원대 후반인 것 같은데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서 컨센이 1.8조 원인데 컨센을 한 43% 정도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AI양 이 고성능 SSD 수요를 반등으로 이제 낸드 쪽에서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드디어 네. 영업이익률이 2% 정도로 흑자 전환은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빅그로스는 낸드가 전분기 대비 13% 감소, 낸드는 제가 잘못 말했나요? D램이 13% 감소, 네. 낸드는 4% 상승, 전 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빅그로스는 뭐 D램은 떨어지는데 낸드는 올라가고 ASP는 이제 D램이 19% 상승, 낸드는 26%는 상승. 그래서 이제 낸드 쪽에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또. 네. 그렇죠. 그래서 낸드는 이제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건데 뭐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빅그로스의 이 전분기 대비 의미 있게 좀 증가하는 현상은 재고가 상당히 소진됐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고도 많이 줄었고 이제는 또 감산에서 좀 탈피하려는 기조도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소부장의 강세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은 18조 원 보고 있고요. 문제는 2025년엔 더 반등을 해서 26조 원으로 영업이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24년도 18조 원 전망은 55% 상향한 수치고 25년도 26조 원 전망은 17% 상향한 수치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계속 이런 목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잇따랐잖아요. 이번에 하이닉스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하나증권도 오늘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이 SK증권은 18조 원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증권은 21조 3천억으로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조 원 넘게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과거의 최대 실적이 22년도였는데 그때 20조 8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 최대 실적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하나증권은 보고 있네요. HBM이 마진 높고 가격 높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테스가 17%나 급등을 했고 한양디지텍도 9% 상승을 했고 유진테크, DIT, 뭐 코미코 이런 데 7, 8%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감원장이 총선과 상관없이 밸류업을 일관되게 추진을 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총선과 상관없이 꾸준히 정책을 하던 사람은 총선 없이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발언만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실질적인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밸류업의 이제 성질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뭐 세법이 조금 개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금감원장의 발언들을 보면요, 이제는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을 붐업해서 성장률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금융 환경에 처해 있다. 네, 어떤 정당이든 자본시장의 붐을 일으켜서 부동산에 매여 있던 자산이 좀 더 생산적인 형태가 되어야 된다. 모두 계속 했던 이야기죠. 네. 네, 부동산은 아무리 뭐 급등을 해도 뭐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묶여 있는 자금인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5월달에 이제 뉴욕에서 해외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이때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뭐 밸류업을 열심히 홍보를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가 좀 관건이겠죠. 그렇죠. 네. 네. 판을 깔아놨는데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만약 여기서 뒤집으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작년 말 올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12월 이후로. 근데 외국인들 빠지면 정말 휘청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밸류업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다가 총선 전부터 쭉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신한지주도 5만 원 넘었다가 지금 4만 원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데 뭐 메리츠 금융도 계속 우상향만 하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그 밸류업에 대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이 갑자기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별로 없이 그냥 꾸준히 갈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열심히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상향이나 계속 했던 회사들은 계획을 발표했던 대로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서 밸류업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던 간에 뭐 세법 개정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업사이드를 크게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뭐 큰 재미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참 그래도 하여튼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정책은 좀 꾸준히 밀고 가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컨셉은 정확히 잡았죠.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자산을 형성시키는 거는 이제 시대적인 소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런 생각을 하고 계속 좀 강하게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